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도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의 시초가를 시작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매매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 종목이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현재는 PB파마로 신규 상장을 했죠.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둘 다 희한하게도 공모가는 32,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시엔투스 성질은 3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PB파마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초가가 잡혀서 그날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들 실제로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확정적으로 용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종목은 많이들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올려드린 매매 복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시작을 거의 다 끊어줬고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 붙는 거를 기대하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청약을 했고 근데 상장이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9시 이전에 시초가가 잡히기 전에 시장가 매도를 던져서 얼마나 낮게 잡히든지 그 최고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10% 안에서 다 잘라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엔투스 성지는 환매 청구권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고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업종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은 상승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손절을 하지 않을 거다. 홀딩을 할 거고 경우에 따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홀딩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판단이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공모가 이하로 시작을 한다든지 공모가에서 한 30% 이내에서 이 종목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권해드리는 바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공부가 되어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이제 약간의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시엔투스 성진하고 PB파마에 맞춰서 호가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몇 개 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손해를 봤고 어떤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혹은 추가 매수는 안 했지만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홀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다 보니까 다행히 수익권에 와서 본전이나 약간 수익권에서 이제 익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경우에 따라 제가 그 아이디를 다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아이디 가려봤자 사실 제 영상에 댓글이 얼마 안 달리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디를 공개를 했고요. 조금 혹시나 이분은 조금 위험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조금 잘못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면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시초가가 잡혔을 때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조금 보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 거는 손절도 연습을 하셔야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호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요거는 CN투스 성진이고 상장일인 1월 28일 날 차트 움직임입니다. 자, 8시 40분쯤에 보시면은 보통 2천만 주 정도가 딱 스타트로 쌓이잖아요. 근데 따블인 가격 6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에 지금 보시면은 그 약 20만 주도 되지 않는 물량밖에 없죠.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불안하다라고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걸 느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1분씩 넘겨보면은 자, 한 16만 주 정도는 다행히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8시 43분에서 44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리고 훅 빠지더니 이제 드디어 더블의 가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8시 46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풀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시장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베스트일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나 올라갈까라는 기대감에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종목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SK바이오팜 이후로 청량하면서 봤는데 근데 걔는 더블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더블의 매수 잔량이 쭉 빠지다가 약 만 주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8시 59분에 갑자기 매수 잔량을 확 쌓으면서 더블로 시초가가 잡히고 상한가 VI가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사실 이쯤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시초가가 어디가 잡히든지 간에 저는 지금 시장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포들이 진짜 장난질을 치는 거고 갑자기 동시 호가를 다시 100%까지 말아 올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취소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시장가 매도 거시는 게 베스트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흐름은 흘러서 지금 32,000원, 그래서 31,700원 정도에 지금 가격이 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지금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은 거래되는 건 아니죠. 52분이니까. 자, 그렇게 가격이 흔들리다가 자, 56분, 57분, 58분, 59분, 9시쯤 돼서 그 시초가가 결정이 됐던 31,700원 근처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요때 보니까 이제 결정이 됐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31,700원 0% 해가지고 이제 딱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때는 바로 VI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보시면은 호가창 아래 위로 10개 10개 총 20개가 바로 보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주식이 흘러가는데 다행인 거는 풀리면서 저가 기준으로 31,100원 정도까지 터치하고 올라왔네요. 자, 이쯤 되면은 사실 여기서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지금 뭐 이런 손절가들 잡아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지금 하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던지시더라도 사실 그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근데 CN투스 성진은 그게 있었죠. 환매 청구권.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31,700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3,170원이 빠지는 가격인 약 28,600원 정도겠네요. 이 가격 빼면은 28,600원 정도가 환매 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를 조금 이때는 환매 청구권이랑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 가격에서는 한 번 정도는 버티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는 약간 도박이긴 합니다. 주식을 공모주로 받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팔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전략적으로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통해서 반등 나오는 거를 전략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엔투스 성진을 제대로 공부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흘러내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서는 이 가격에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28,600원이 환매 청구권 행사되는 가격으로 대충 계산했지만 되는 걸로 같고, 사실 이 가격대에서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지지저항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포들이 여기서 조금 물량들을 잠깐 짧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주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살짝 띄어서 위에서 수익 실현했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 36,000원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을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지금 하방 VI 걸린 거고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은 더 떨어졌죠. 이때 추가 매수했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근데 환매 청구권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됐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런 매매를 전략을 하더라도 내가 10% 정도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28,000원 정도에서 10% 정도 빠지면은 약 한 5,600원 정도 되겠죠. 한 5,800원 정도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하방으로 1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잠깐 뛰어오르는 구간을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적인 대응을 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이 가격에서는 공모해 하신 분들은 안 팔아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팔아도 됩니다. 이제 환매 청구권으로 나는 본전을 하겠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자,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지금 팔아도 아랫부분에서 샀는 거는 수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약간 수익을 전략적으로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청구권들은 제가 다른 종목들도 봤는데 이런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는 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2월 5일 날 신규 상장했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한번 볼 건데요. PB파마죠. 자, PB파마 신규 상장했는 날이고요. 자, 이때도 8시 40분부터 스타트를 하면은 꼭 떨어질 애들은 보면 16만 주 근처에서 매수 잔량이 쌓이는 게 보이네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이 종목을 공부했을 때 분명히 그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많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초가가 낮게 잡힐 수는 있다. 근데 오히려 낮게 잡히면은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근데 빠르게 우리 가변 종목들처럼 훅훅 치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들 거고, 서서히 올라갈 때도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틀리길 바랬습니다. 저도 3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매수 잔량이 떨어지고, 이거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이게 퍼센트가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10% 아닙니다. 요게 지금 본전가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요게 그 호가 플레이가 요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자, 그리고 결국 가장 하한가에 있는 가격인 28,800원에 스타트가 되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엔투스 성진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환매 청구권이 없죠. 얘는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모가 이하로 오기는 했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10% 그냥 손해 보고 더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지 않겠어. 이것도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약간 원금 손실의 위험도가 있었고, 나는 10%까지만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고 이때 시장가로 던지신 분이
저는 100점짜리 대응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종목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 종목을 수익으로 끝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데 단지 손해는 도저히 못 보겠어. 이런 마인드로 손절을 안 하셨다가 다행히 올라와서 수익을 보고 본전에서 팔았다든지 아니면 수익에서 팔았다든지 했던 분들은 이번에는 다행히 빠져나왔지만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행이지만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손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인 대응은 뭐냐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그거를 대응하셨던 분들이 저는 가장 최고의 대응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한가에 지금 원래 이쪽에 상한가에 이렇게 매수 잔량이 쌓이는데 하한가에 매수 잔량 쌓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28,800원이 이제 0%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자, 결국은 28,800원에서 하방으로 또 쭉 빠지면서 지금 VI 하방 VI 신규 상장 종목 보면서 거의 볼 일이 없었을 건데 CN투스 성진하고 그리고 그 PB파마하고 그 패턴을 조금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때쯤 되면은 사실 이제 홀딩 해야지라고 생각했는 사람 말고는 진짜 손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위에 마이너스 10% 확정돼 있는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한 16% 정도 손해 봐야 되거든요. 배정받았는 주식수도 많기 때문에 진짜 손절하기 힘든 구간이지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이 되시는 분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시고 매매 전략만 제대로 세울 줄 아신다면 그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돈 벌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반대로 수익으로 끝났지만 못 팔아서 얼떨결에 본전 찾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VI가 풀리고 이제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가가 26,650원이고 저는 이날 회의를 한다고 이거를 못 봤는데 진짜 보고 있었으면은 어차피 나는 버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락을 했고 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손절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우리 상승하는 종목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요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다시 떨어져가 이걸 깨고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얘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자, 하락이 됐습니다. 한 번 정도는 버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을 그냥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개념 하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하방으로 반등 나왔다가 여기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를 깨지면 손절하겠다 하면 계속 다음 기준 한 3번의 기회를 주면은 여기가 몇 프로 이 구간이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하락을 줬는데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못 치고 올라간다 싶으면은 요게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서든지 빠르게 판단해 가지고 손절이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분명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PB파마가 제 판단이랑 다르게 저 밑에까지 떨어졌으면은 분명히 아직도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아마 그랬었으면은 월요일날 추가 매수를 했을 건데 날라가 가지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저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요거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때쯤 잡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쯤 가격이 한 25,000원 근처인데 25,000원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짧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고 한 이 구간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이게 잠깐 주춤하고 떨어지는 구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을 다지고 계속 흐름상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혹은 요 구간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를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입니다.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는 한번 쳐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다시 이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못 사더라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횡보하듯이 가면은 아 여기는 조금 지지를 받는구나라고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PB파마 같은 경우 상장일 날 계속 차트하고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차트하고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100%라는 건 없지만 아 이거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종목은 아니겠구나라는 조금 느낌은 조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맞았다 안 맞았다라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빨리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났고 시초가보다 올라가서 결국 그 공모가 이상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좋은 가격의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보통 34,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많이들 익절하고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36,000원에서 떨어져도 신경을 안 썼고요. 사실 요때쯤 에이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공모가 이하로인 거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또 막판에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요 댓글 한번 보실 텐데, 자, 지금 이분들이, 대응을 굉장히 잘하신 분들, 손절을 잘하신 분들, 그리고, 다행히 손해는 안 봤지만 조금 위험한 분들을 제가 섞어 놓은 댓글이고요. 본인이 아이디를 그 공개를 했는 상태에서 이분은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 그랬죠. 일단 종목에 대한 이해도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홀딩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은 100점짜리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은 이 사람은 빵점짜리 대응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종목에 대한 공부를 했고 전략을 세웠는데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과연 내가 어디서 잘못 판단했는 게 있을까? 근데 공부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요 바닥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은 다시 분석을 해봐도 내 판단이 맞아. 그러면은 더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사모아 가면서 홀딩을 하는 게 맞겠죠. 본인의 분석이 맞다면.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 분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락에서 약간 버티시긴 했지만, 결국 손절 나가신 분, 손해는 봤지만 이분들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냥 판단 기준 없이 손절을 못 해가지고 본전 또는 수익 보신 분들, 이분들은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한 분씩 보자면은 박뮤비즈님 같은 경우는 PB파마 시초가 마이너스 10%로 시작 21주 CN투스 성진보다 더 하네요. 왜냐면은 31,700원에서 CN투스는 시작을 했는데 PB파마는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종목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PB파마가 더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장가에서 던짐 낮게 체결 이분은 손절을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CN투스 성진하고 비교도 해본 상태고 CN투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던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뮤주님 같은 경우는 대응을 조금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제이리님 같은 경우에는 본전치기를 했네요. 저는 스릴을 즐길 줄 몰라서 상장주는 간단한 익절용으로 하는데 이런 롤러코스터 무서워요. 자, 제이리님이 나중에 위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일단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상장주는 간단하게 익절용으로 하는데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상장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안 하고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야너주님이나 공모주 한자님 영상은 보시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깊이 있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롤러코스터는 무서워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분은 차라리 시초가에 손절을 하셨어야 됐어요.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CN투수 성진이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마이너스 막 제가 지금 그 환매 청구권 행사하려고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반등 나서 지금 마이너스 27%입니다. 뭐 4주밖에 안 돼서 36,000원 정도 손해 보고 있는데 어차피 10% 정도 손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지고는 가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에요. 지금 요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릴게요. 공모주 시장 쪽이 과거에는 안 좋은 종목도 무조건 끌어올렸어요. 근데 CN투수 성진하고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던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 공모주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를 주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막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가체프님은 공모주를 제일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인 스스로 장기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 의견만 듣고 제가 영상에서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판단을 내렸다면 100점, 제 얘기만 듣고 괜찮아 보이니까 장기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님은 아이퀘스트죠. 이거는 아이퀘스트는 초반에 빠졌고 PB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자,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야,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올라가더라. 그래서 난 추가 매수를 했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매매가 되겠지만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저점 다지는 걸 보고 주매를 했다라면은 100점짜리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타민 메가닌 같은 경우에는 아이퀘스트는 9시에 시장가 매도 제 2분이 베스트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에 이게 따상에서 시작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또 PB파마를 신경 써야 되니까 빨리 내가 대응을 적절하게 못할 것 같은가 시장가에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자, PB파마는 공모주 23주가 있고 25,000원에서 100주 추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요 구간 얘기해 드렸죠. 요때 25,000원이냐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25,000원이냐가 약간 그 사람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0주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PB파마에 대한 어느 정도 종목 분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상승 때 시나리오, 횡보 때 시나리오, 하락 때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리면은 장투를 하고 오르면은 매도할 계획이었는데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적당히 익절을 하고 다 털었습니다. 이분은 완전 투자하는 방식 스타일이 저랑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내가 100점짜리라고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청자들을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분은 정말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대응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만 하셔도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해를 입을 일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야수성도 가지고 있죠. 돈 좀 많이 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미미님, 제일 걱정되시는 분이에요.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는데, 자, 못 팔고 있어요. 자, 손절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니까 손절 못 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팔지는 못하겠어요. 나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손해보고는 못 나가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 좀 올라왔는 구간에서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좀 줄었는데 장기로 가야 되나요? 자, 여기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의지를 조금 하시잖아요. 뭐 질문했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지금 판단을 내릴 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얘가 올라가서 적당한 가격에 이제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보통 본전에 던지시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겠지라고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케이스를 겪어보셨다면 보통 본전에 던지는데 다행히 아마 잘 빠져나오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현재 또 오늘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와서 하락이 쭉 떨어진다면은 많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이림님과 조미미님은 약간 공부도 하시고 매매 전략도 세우시고 상황에 맞춰서 손절도 꼭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DHJ님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 익절, 요 약간 비타민 메가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PB파마는 25,000원에 추가를 했고 3월 달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이오로직스입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까? 그 아무튼 그 뭐지 같은 계열 회사 하나가 더 상장을 하거든요. 이런 호재들까지 미리 분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이것도 본인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분도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AJZ님 같은 경우에는 122주를 어렵게 33,000원에 매도를 하고 68주를 월요일 매도하려고 남겨놨네요.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분은 버티기는 했지만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손절을 못해서 버티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손절을 못해가지고 버티신 거면은 32,000원이든 33,000원이든 다 던졌을 거예요. 근데 68주를 월요일까지 보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오르기는 힘들겠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요 댓글을 왜 달아드렸냐 하면은 저는 사실 그 상장일 날 이 종목이 차트하고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 주포들이 약간 물량들을 모은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약간 감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차트나 거래량을 보고 설명을 딱 해드리지는 못해요. 일부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주포들이 이거를 한번 띄우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포들이 오늘 띄울지 내일 띄울지 물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해요. 길게 끌고 가는 경우에는 주포들이 빨리 관여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당장 큰 상승이 나올지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라고 최대한 돌려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종목 흐름을 보니까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을 때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뭐라고 드렸었냐면 영상을 지우긴 했지만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한번 추세가 꺾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약간 괜찮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지만 내일은 약간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더 이상 상승하는 힘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얘기예요. 단기적인 얘기. 그 말은 뭐냐면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상승은 잠깐 동안에는 더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오늘 종가 근처에서 얘가 조금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약간 시간을 두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조정 나올 때 다시 들어갈 생각이고 저는 어제 33,500원에 15주 39,500원에
15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팔려고 판 게 아니고 15주씩 팔아가지고 농협으로 옮기고 팔아가지고 다시 농협 계좌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주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식을 넘기는데 수수료가 많이 드는 줄 알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1,000원만 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바보짓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를 못 봤습니다. 진짜 바보짓을 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모으고 싶다면은 한 종목당 1,0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계좌로 옮겨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민영씨님 맞죠? 아이퀘스트는 세주 24,000원 아마 거의 시초가에 던지신 것 같고요. PB파마는 23주 32,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길래 이분 또 손절을 못 하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시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시초가에서 27,700원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분은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에 대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다시 수익권에 왔을 때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시총이 그러기에는 너무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매매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가 약간 확실히 그 전에 영상들하고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대주제를 공모가보다 낮게 시초가가 잡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매매 대응 방법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따상 가지 않는 종목은 그냥 시장가로 던지시는 게 가장 최고의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보는 구간이 아니라 수익 구간에 있더라도 조금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반대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홀딩을 하면서 버틸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시고 틀렸다라고 내가 좋게 봤는데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순간에라도 손절을 날릴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이 용기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분명히 나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신규 상장 종목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다 같이 성투할 수 있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 것 같은데 짧게 한다고 노력해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했던 말 반복했는 것 같아서 조금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